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브릭스 근본위 통화가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니제리에서 새로운 대리전을 획책하고 있으나 8월 22일 브릭스가 근본위 통화를 출시하면 미국이 나토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해체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가 대리전을 일으키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위협을 과장하고 둘째, 더 넓은 맥락과 복잡성을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펜타곤에 더 많은 자금을 보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MBC 나이틀리 뉴스의 에런 길크리스트 기자가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서 11척의 러시아와 중국 함정이 벌인 합동훈련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침략이라고 주장했고 훈련에 대해 무엇이 공격적인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공격적인 기동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길크리스트는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미국 영해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MBC 나이틀리 뉴스는 미중 및 미러 관계의 더 넓은 맥락과 복잡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훈련을 미국 영토에 매우 가깝게 실시하려는 동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훈련은 대만 해협에서 100여 차례 진행된 미국의 자유항행작전에 대한 대응입니다. 오늘날 알래스카 상원 의원들은 알래스카의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갱신하고 있습니다라고 길크리스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 북부사령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의 순찰대가 공해에 남아있었고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MBC 앵커 피터 알렉산더와 길크리스트가 이를 긴급한 상황, 침입, 공격적인 작전이라고 부른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미 북부사령부의 성명은 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쿠데타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니제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제리에서 대리전쟁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은 물론 미국의 안보 및 기타 중요한 이익에 대한 사태의 관련성을 과장하고 긴박감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주류 매체가 정부 정책의 시녀로서 일상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NPR 특파원 미셸 킬리맨은 니제르 쿠데타가 미국의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니제르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대테러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보코하람과 ISIS에 대한 대테러 작전에 참여하는 미국 드론 기지와 수백 명의 미국 특수부대 및 물류 전문가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이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과제는 니제르가 계속 대테러 노력의 파트너가 되고 이 지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위해서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 이시안 타루어는 니제르가 서방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진행 중인 위기는 변함없이 지정학적 대화제로 바뀌었다고 덧붙였고 우려스러운 징후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쿠데타 지지자들이 현지하게 반서방 노선을 취하면서 바즘 정부와 그 지역 방어자들을 제국주의 세력의 꼭두각시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블링컨과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차관 대행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러시아의 바그너 군대가 니제르로 이동할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니제르 우라늄 광산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바그너 그룹은 니제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니제르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니제르에 PMC 바그너가 들어와 있다고 공식 확인했고 바그너 그룹은 보도자료를 내서 그들이 새로운 군사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제리아에서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미군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장장 20개월의 실전 경험을 확보한 PMC 바그너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니제리아에서도 결정적인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금융적 이유 때문입니다. 8월 22일 갑자기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 국채가 팔리지 않아 미국이 더 이상 방대한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8월 22일부터 24일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근본위 통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22일은 일상적 비즈니스 as usual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날 브릭스의 양대 주축 러시아와 중국이 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통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는 참가국들이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 달러 인플레이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브릭스 통화는 석유, 산업금속 및 곡물과 같은 브릭스 국가에서 생산하고 거래하는 상품 또는 금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금으로 새로운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브릭스에게는 분명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세계 1위와 2위의 금광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은 각각 13위와 14위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세계 6위 및 7위의 금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릭스 통화는 미국의 금융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여 무기화된 미국 달러화를 피하고 과도한 달러화 인쇄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시행 중인 양자가 무역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꾀할 것입니다. 새로운 브릭스 통화는 미국 달러에 대한 최초의 실행 가능하고 유용한 대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7월 7일 러시아의 관영 매체 RT가 8월 22일부터 24일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목표가 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거래 통화를 출시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달러 패권 붕괴와 미국의 군사 패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월 13일 The Future of Freedom 파운데이션 회장 제이컵 혼버거가 나토 해체 또는 미국의 나토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크고 강력한 동맹을 파기하자는 것입니다. 혼버거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나토는 표면적으로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을 대규모 군사안보 국가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 반공 공포 조정이라는 전반적인 냉전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소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나토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으나 디스의 관료 집단은 나토의 테러와 전쟁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고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브릭스 근본위 통화가 나오면 미국이 나토를 유지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나토 해체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브릭스 근본위 통화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없는 안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